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요즘에 연말이고 한데도 너무 시끄럽죠, 세상이.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고, 개묘년에도 조금 조용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로. 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개묘년 오늘 일주별 할게, 이 신금일주.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일주별로 이제 통별을 하는 거라서 뭐 일간별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낫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내 원국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일주별 세우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신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빛나는 보석, 화려한 보석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신금 자체가 우리가 보면 이렇게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로 신자로도 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금일주는 아무래도 A것보다 새 것, 뭐 우리로 말하면 신상, 깔끔한 것 이런 걸 좋아하는 특징이 있고 또한 변덕도 좀 있습니다. 미남이 많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신축일주인데 신축일주부터 들어가면 자, 신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꽁꽁 얼은 땅이거든요. 그럼 이걸 박토로 보는 거예요. 박토. 자갈이 많아서. 박토 안에서 발굴해 낼 수 있는 원석, 보석 같은 일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 많고요. 자,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자고로 들어가요. 자고. 자신의 고장, 사유축이니까, 금의 고장이니까. 그죠? 자고로 깔고 있으니까, 나는 어찌됐든 책임감이 항상 따르는 사람이고, 또 비겁에서 경쟁에서 경쟁을 항상 해야 되고 또 그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축일주가 계묘년의 관계를 보면 천간으로는 식신 금생수니까 그리고 지지로는 편제가 되죠. 그래서 경금도 그렇고 신금도 그렇지만 식상생재가 잘 되는 한 해예요. 계묘년 자체가. 식상생재가 잘 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원국의 상관관계 따져봐야 된다. 통상적으로 식신생재, 식상생재가 잘 되면 흐름이 좋기 때문에 내 활동력을 키우거나 뭔가 시작하거나 결과물을 보는 데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신금의 개수를 봤잖아요. 신금의 개수를 봤는데 식신이 살아나서 내 환경에서 내가 움직임이 많아진다, 활동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강화되고 또 내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금수가 강해진다는 것은 조후의 문제도 살펴봐야 되지만 식신이 많다, 금수가 많다면 조후가 일단 깨져 있을 확률이 높으니 식신이라 하더라도 상관으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이 묘년의 묘목과 신금과 이렇게 관계를 보자면 편제이죠. 편제. 절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편제 뭐 따질 필요는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이 편제성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결과, 내 돈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재물, 이 편제성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조건이 뭐냐면 내가 신왕해야 돼요. 신강하거나 신약해서는 쟁제로 뺏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약한 신축일주다 내가. 그러면 묘 중에 을목하고 축 중에 신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을신충을 하잖아요. 그럼 서로 상충하는 거거든. 서로 다친다고요. 금목상전이 된다 하더라도 목만 당하는 게 아니고 서로 서로 당한다고. 그 말은 내가 이걸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탈제가 되는 거. 내 역량 밖의 능력이나 재물을 탐하다가 탈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계묘년에는. 이 지지 축토, 신축일주 축토 또한 이 묘목을 만나게 되면 목극토가 되잖아요. 목극토가 돼서 축토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축토는 지금 신금한테 양지로서의 토생금을 아주 잘해주고 있다고. 그죠? 근데 이 영양분을
이 목국토가 되면서 여기서 끊긴다고요. 힘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내 인성이 목국토로 재극인 되니까 유일한 내 의지처 뿌리가 피선당하거나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소운, 계약운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해가 된다면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아요. 자,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기해년, 뭐 경자년, 이민년, 내년 계묘년, 뭐 이렇게 신축년 이렇게 가면 아무래도 이 흘러오는 시간 흐름이 좋은 운은 아니거든요.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차가우니까, 냉하니까. 그리고 내 비겁 또한 절지 태지에 앉아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일을 추진을 한다면 동호부는 안 좋겠죠. 자, 절지에 앉아있는 편재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이 재성이. 불안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제 돈으로 본다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반복을 계속 할 건데, 절지에 있으니까 이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의 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나가는 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재정 관리를 잘하는 것이 계면은 좋고, 투자 아니면 집착, 욕심은 금물임을 명심하는 게 좋습니다. 신축일지. 자, 그 다음에 신묘. 신묘일주로 딱 보면 편제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뭐 보이지 않는 부자가 많다. 또 신묘하다 해서 귀신 같은 묘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명리, 철학, 우리가 봤을 때 심리, 형이상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묘 같은 경우는 보시면 특징이 천지가 모두 현침이거든요. 천지가 현침으로 갖고 현침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침의 기운이 강해서 냉정하기도 하고 또 직선적으로 말이나 언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 조금 뭐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침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현침이 강하면 내가 직관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뛰어나요. 그래서 화는 쪽에 종사를 한다거나 직업적으로 대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크게 발복하는 일주가 신묘일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묘년의 신묘일주가 특징을 보자면 여러 가지 다 봐야 되지만 이 묘목과 묘목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특징은. 이 묘목은 습목이라고요. 내가 경금 개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습해지는 거야, 사주가. 습한 기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묘목은 뭐예요? 왕지의 도화, 왕지의 도화. 이 묘목은 을목과 같이 보기 때문에 바람으로 보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살아가는데 변화가 있다는 건데 이걸 이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도화기 때문에 이성의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남명, 뭐 여명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관계없다 하시려면 상관없지만 뭐 유흥이나 이런 것 때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계면에는. 자, 이 재성은 뭐든지 이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재생관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재성이 쓰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묘목이 중첩되잖아. 근데 목생화를 해주려고 하니까 이 습목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을 하거나 결실을 맺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노력했던 것만큼의 결과나 성과는 미비할 수 있다. 또한 관성으로 유연하게 내가 연결되지 못하니까 관성의 기운도 약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관의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원국에 관이 잘 있다면 식경관이라고 관이 잘 있다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묘일주가 계면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화기가 필요하죠. 관이 필요합니다. 화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원국에 만약에 화기가 없다면은 이 습한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주가 균형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건강 문제에 우선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건강 문제. 습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되고, 물론 뭐 이 재성이 록지나 왕지에 앉아 있으니까 돈을 번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성과를 내는 좋은 운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운이 조금 습해지고 냉해지고 하면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길러야 돼요. 우리가 인내를 해서 인내가 없으면 좋은 운도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내가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낭비벽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치를 하는 거지. 근데 돈이 좀 들어오면 저축을 한다든지,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좀 참고 내가 뭐 비상금을 남겨둔다든지, 그런 재정 관리에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해가 신묘 일주다. 어찌됐든 간에, 자, 신묘는 신강해야지 계묘년의 기운이 좋게 흘러가니까, 내가 신강한 신묘다 하면 본인의 재능을 잘 살려서 일을 추진한다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거, 관심 있던 분야에 이제 도전을 하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해는 분명히 됩니다. 도전하라는 말씀이고, 하지만 내가 조금 신약한 신묘일주라고 하면, 이 묘목과 묘목이 만났기 때문에 이 바람이 거세게 부는 시기거든요. 풍파가 한번 휙 몰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 확정을 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창업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그리 좋지 못할 것 같으니 내 원국을 꼼꼼히 보고 상관관계를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약한 신금은 이 재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재극인이 더욱 커지죠. 그러면 인성이 그걸 받으니까 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주위 사람들, 동료나 친구나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내가 내 멘토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과 상담을 해서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잡는 해가 되면 좋은 게 신묘일주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신사일주. 화급금이니까 정관이죠. 자, 정관을 둔 신사일주는 일단 보편적으로 규율이나 규칙, 아니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명분이나 명예를 항시 중요하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 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사지, 묘지 이렇게 들으면 막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12운성이 사지, 묘지 이쪽으로 흘러간다면 이거는 정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 수행한다거나 공부한다거나 생각을 많이 하는 일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렇게 사지에 둔 사람들이 많아요. 단점이라고 하다면은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성격이 예민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신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석이라서 빚을 받아야지 내 품격이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신금은 사화가 이 병화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외향적으로도 미남 미녀가 많고, 뭐 옷을 잘 입는다든지 매력이 있다든지 그런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신사일주는. 자, 사화가 묘목을 받습니다. 지지와의 관계를 보면 묘목을 받으니까 목생화를 반길 수밖에 없죠. 재생관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묘목은 순목이라 잘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왜 잘 된다고 하냐 하면, 이 묘목은 순목이라서 재생관이 버거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화가 있잖아요. 사화를 보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화보다. 이 사화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큰 불이에요. 이 순목이라 하더라도 목생화가 잘 됩니다. 다만 이 목생화가 돼서 이 관이라는 게 힘을 받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죠. 왜냐하면
이 승목이 마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직장 내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열정이나 성과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떤 막중한 뭐 책임감을 맡을 때에도 처음에는 불안하고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분란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끈질기게 노력하고 인내하면 마지막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계묘년의 신사일주입니다. 자, 연애운을 보자면 연애운 사중의 경금, 묘목의 을목, 을경합하죠. 암합합니다. 그럼 이 암합이라는 것은 꼭 이성 문제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연애운, 이성운으로 많이 보니 그것만 얘기하자면 이 관에서의 암합이 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사내 연애를 몰래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나 동료의 소개로 인연이 생긴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묘목도 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가 주위에 많아서 매금이 되어 있다 하는 신강한 사주라 하더라도 계면에는 내가 신강하다는 조건을 갖고 있다면 흐름이 아주 좋아요.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사일주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음은 사오미, 신미. 자, 신미는 금극목, 재고를 깔고 있습니다. 재성의 고지, 해묘미로 가니까, 그죠? 이게 고장의 역할을 합니다. 곡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곡간. 이 곡간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곡식이나 재물, 아니면 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근데 창고 역할을 하죠. 지금은 뭐 우리가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부자도 많고 돈도 잘 모으고 신밀주는 고잔재를 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풍파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육친의 아픔이나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자, 신밀주 특징 뭐예요? 신밀주 역시 현침이 강하잖아요. 성격이 날카롭고 예민하다고요. 남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자기 본인도 모르게 잘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신밀주 특유의 근면 성실, 성찰 이런 걸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걸 내가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게 신밀주다. 자, 신밀주가 계묘년의 일지삼합이 되죠. 특징은 이게 일지삼합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회국을 하는데 삼합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변화, 변동, 변수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든 간에 내 신상의 변화, 남이 아니고 내 신상의 변화가 찾아오는 건데 이게 좀 크게 찾아오는 겁니다. 재성의 고지를 두고 있는 신밀주, 또 묘목을 합하니까 목의 기운이 강해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토생금이니까 내 인성이 묘목을 만나서 목국으로 바뀌니까 인성변 비겁으로 가는 거예요. 인성이 비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내 윗사람의 도움으로, 부모님 도움으로,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 멘토들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거나 문서나 계약을 잘 잡음으로 해서 재물도 같이 들어오기도 한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전부 일반적으로 볼 때 좋은 문서, 윗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내 신상에 큰 변화가 있다. 하지만 일지가 삼합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일지 삼합에 해서 합이 돼서 목국으로 바뀌었으면 내 원국에서 따져보고 이 목이라는 것이 나한테 좋지 않은 오행일 때는 삼합의 기운이 더 크게 오니까 오히려 흉운으로 올 수 있어요. 삼합이 물론 우리가 뭐 그 에너지도 강하고 세력도 강하고 이런 합이긴 하지만 무조건 좋지만 않습니다.
재성이 신강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신강해야, 내 뿌리가 튼튼해야지 그 재성을 취할 수, 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강한 식미라면은 식신생재가 잘 돼서 업장을 뭐 확장하거나 아니면 내 사업체를 뭐 새로 만들거나 여러 일들을 시작하고 내 취미 활동을 본업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돈을 꽤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됩니다. 반대로 신약한 신밀주를 하면 개묘에는 막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왜? 재성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신약해. 힘이 없다고요. 그러지 말고 뭐 어떤 일을 계획하면 준비하는 기간을 조금 더 두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내가 유지를 하고 유지를 하는 것들이 좋은 시기가 되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이 좋은 운이나 나쁜 운이라는 거는 들어올 때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좋은 운이 들어오기 전에 그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약한 신미라 하더라도 그 운을 준비하는 시기를 만들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기를 얼마나 탄탄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운기의 기운은 훨씬 좋아지니까 꾸준한 노력, 인내가 필요하다, 신밀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신유일주. 자, 신유는 간여지동의 대표일주 아닙니까? 간여지동의 일주이기도 하고 걸록재앙지도 있고 이 고집이나 성격이 대단하죠. 신유는 끊고 맺고 냉정함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갖다가 자기 개발하는 데 힘써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화의 기운을, 또 금의 기운을 차고 흰 것들 아니면 빛나는 보석 같은 이런 기운들이 도화도 깔고 있고 하니 미남 미녀가 많겠죠. 자, 유금은 원래는 닭이잖아요. 닭. 원래는 닭일로 비유하는데 신유일주의 유금만큼은 이거를 우리가 봉황으로 봐요. 봉황으로. 화려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신유일주는 멋지고 화려하다. 제가 좋아하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자, 신유일주가 계묘년에는 뭐가 특징입니까? 일지충이 되는 거잖아. 불안하죠. 일지충. 또한 다른 충보다도 왕지끼리의 충이에요. 왕지끼리. 간여지동에서 왕지끼리 충. 근데 이 왕지끼리 충이면 다시 말하면요, 원고를 따져봐야 되지만 내 강한 고집 아직 같은 거를 꺾을 수 있는 충도 돼요. 그럼 오히려 반전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충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라는 것은 균형이나 조화가 우선돼야 됩니다. 균형이나 조화가 우선돼야 되는데 강하고 냉정한 금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깨워줄 수 있는 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충이라 해도 모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계면을 묘목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신유를 딱 만나면 묘목 입장에서는 추절지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뿌리가 흔들리죠. 서리가 내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목 입장에서 보면 이 재성이 조금 불안해질 수 있는 해다. 왕지와 왕지의 충발은 다른 충들과는 다르게 충이 시끄럽게 와요. 시끄럽게. 갑작스럽게. 왜? 서로 양보할 마음이 없거든요. 타협할 마음이 없다고요. 각자 개개인의 입장만 생각하다가 분쟁이 생기니까 항상 내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자, 재성의 충발이니까 돈이 나갈 일이 생기고 당연하게 내 일지와의 충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약한 신유는 건강이나 탈제, 유중의 경금에
겁재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겁재에 의해서 재성이 탈취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유일주는 될 수 있으면 계묘년에는 신약하다면 친구, 동료들과의 거래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보자면 사실은 이 신유 자체가 신약하기는 웬만해서는 신약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묘유층이 와서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해도 내가 이걸 당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능히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신유다. 자, 일지합이나 일지충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변동, 변수, 변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포함되죠. 주거지 이사. 주거지의 이사라 하면 우리가 매년 몇 달에 1년에 몇 번씩 이사를 할 수 없잖아요. 몇 년에 한 번 가는 거라서 그런 변화, 큰 변화, 아니면 배우자와의 갈등, 송사 뭐 이런 것들로 올 수 있죠. 일지합이나 충운. 그러니까 충은 충이니 항상 은행에 조심해야 되고 조금 내가 자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신해. 신해는 특징은 욕지 위에 앉아 있죠. 그래서 나체도화라고 합니다. 끼도 많고, 뭐 옛날에는 말하기를 끼도 많고 음란하다고 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 특히나 이 신의 일주의 나체도화는 의미가 약간 틀려요. 현대에서는. 이 목욕지에 앉은 사람들은 깔끔해요. 깨끗한 걸 좋아하고, 또 그 신금의 기운하고 비슷하지만 새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본인을 잘 꾸민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연예계 쪽이나 진출을 한다거나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직업군이 있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일주입니다. 자, 금수상관 아닙니까? 그죠? 금수상관이에요. 금수상관 기견관이라고 하잖아. 화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주가 신의 일주라고요. 그러면 원국에 있으면 괜찮겠지만 막 없다, 아니면 더 필요로 한다 이러면 신의 일주는 역마의 기운도 갖고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집에 있기보다는 자주 여행을 다니고 적극적으로 바깥 활동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자, 계묘년에 보면 이것도 해묘음이 합이 되잖아요. 해묘 삼합이 되잖아요. 목국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목국이 되면 해묘로 합이 돼서 목국되는 거 하고 묘미로 목국되는 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해묘로 목국이 되면 지금 사주에 다 금수라고, 이게 다 숙이라고요. 그러니까 삼합의 목국이 된다 해도 이 삼합의 목국은 아무래도 승목이 되기 쉽다. 목생활을 하기에는 힘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식상이 변해서 목국 재성으로 변했으니까 식상생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바빠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직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많이 바쁜 한 해가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 재성이 쓴목이라서 결과물은 분명히 나와요. 결과물은. 하지만 약간은 내가 목표했던 거, 계획했던 것만큼의 성과나 재물을 만지기는 부족할 수는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식상생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요, 허탕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신의 일주가 금수상관, 희경관이라 해서 화의 기운을 잘 보고 있는 그런 명식은 이 재성이 습하지 않으니 재물이나 결과 이런 것 또한 아주 좋죠. 아주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내가 내 지위가 상승하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하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돈도 벌고 뭐 그럴 땐 다 잘 되죠. 연애도 잘 되고 직장에서 뭐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내 위치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신의 일주가 계면에는 이 화기가 잘 살아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관이 없거나 화가 없거나 관인 화가 없거나 약하다면 우리가 개운법으로 풀어줘야 되죠. 보충해 줘야 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신의 일주는 대부분 귀찮아서 안 해요. 뭘 운동을, 그러니까 열정적인 운동, 해를 볼 수 있는 운동, 등산이나 헬스나 땀을 흘리는 운동, 외향적인 운동,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런 걸 하면서 내 몸에 내 스스로 활력소를 심어줘야 내가 없는 화기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지삼합이나 충은 변화, 변동, 변수, 내 신상에 변화, 변동,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삼합이 되는 해, 충이 되는 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다음 12년 뒤에 또 그때 합이나, 뭐 합은 이제 4년 만에 오니까, 그럴 때 또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삶의 변화, 이동, 사건이 들어오는 해는 분명하니, 이 합화된 오행이, 합화돼서 목이 된 오행이 나한테 길인지 흉인지를 잘 판단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거나 아니면 기회가 들어오면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을 이루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눈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의 일주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경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개면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